네, 여러분 마지막 회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누차 얘기하지만 체력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다 한꺼번에 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업로드만 3강씩 한꺼번에 하는 거고 시험까지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8월까지 한 3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얼른 이제 올려야 여러분들 빨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빨리 하실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서둘러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들으시면 돼요. 굳이 이달 안에 다 안 들으셔도 되고 6월, 7월 달에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회독을 하세요. 여러분 시험 합격은 회독이 중요해요. 회독을 많이 하셔야 점수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이벤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포털에 이제 올려질 때 시청자 이벤트 당첨과 관련해서 아마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따로 안내가 되지 않은 분들은 된지 안 됐는지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글이 남아져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이 지금 강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예산도 이제 투입이 되는 거지만, 그죠?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이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올릴 때 그냥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편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려면 선생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촬영하시는 PD님이나 이런 분도 필요하고, 또 이제 게시판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결국에는 또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다 달라붙어서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조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가면, 연락이 안 가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나갔어요, 이제 안내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조금 이제 기지개 펴시고 마지막 회차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한 뭐 목요일 금요일쯤에는 강의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민수의 말하기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말 끊는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말할 순서를 지켜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였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순서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저게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했었죠. 계속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다음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한 토론의 일부다. 이를 읽고 기억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반대신문식 토론이고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도 근거 문제죠. 뭐다? 위협이 이제 주된 근거죠. 그럼 이 위협이 안 된다고 반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도 위기 극복을 하진 못한다.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얘기한 이 위협이라는 근거를 반박하는 근거로 1번을 들어야 되겠죠.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반대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선택지들이에요. 3번 다음 중 아래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단어는 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니까 받침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침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7개로 제한이 된다. 그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가지만 발음이 될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아닌 다른 자음이 받침자리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걔네들이 가장 유사한 발음값을 갖고 있는 대표 자음으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7개를 뭐라고 하냐면 대표음이라고 불러요. 음절 끝소리 대표음. 그래서 대표음으로 바꿔야 돼. 예를 들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안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키읔 같은 경우에는 기역하고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얘를 기역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거예요.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발음은 기억으로 발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음절 끝소리에서는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1번을 보시면 한낮. 자, 지읒은 디귿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앞. 얘는 피읍은 비읍으로 바꾸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옷. 얘도 디귿으로 잘 바꿨어요. 그런데 옷골은 보시면 디귿으로 안 바꿨죠. 그죠? 네, 시옷은 여기 없잖아요. 선생님, 저는 대표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7개 다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근데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요즘엔 주어져요. 이게 주어주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바꿔봐요. 그러니까 이건 시옷이 여기 없다는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옷 말고 다른 걸 넣어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지. 그러면 기억을 발음해봐. 그러면 옷고름이 아니라 옥고름이 되잖아. 니은으로 바꾸면 온고름이 되죠. 리을로 바꾸면 올고름. 미음은 옴고름. 비음은 옵고름. 이음은 옹고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바꿔봐요, 이렇게. 앞. 피음은 뭘로 바꾸는지 모르겠으면 다 넣어봐요. 악, 안, 앗, 알, 암, 앙. 이상하잖아. 근데 비읍을 넣으면 앞.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봐요. 그러면 제일 어울리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왜냐면 내가 언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밑줄 친 부분이 반영된 문장은 이라고 나와 있죠. 피동 표현이죠. 피동 표현은 이제 뭔가 당한다는 의미로 쓰인 거고, 피동법이 이제 전미 피동법이 있고, 이제 긴 피동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전 차수에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풀 거예요. 경찰이 도둑을 붙잡았다. 이거는 경찰이 도둑을 자유로운 의지로 잡은 거죠. 이건 능동문이고요. 모기가 나를 물었다. 이것도 그냥 지가 물고 싶어서 문 거 아니야. 이것도 능동문이죠. 지저귀는 소리를 새가 내었다. 새가 소리 낸 거니까 이것도 자기가 낸 거니까 능동문이죠. 4번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는 진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개되다의 형태죠. 김피동이잖아요.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돼요. 5번 기역부터 리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죠. 볼게요. 1번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므로 맞고로 수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 아까도 했었어요. 그죠? 역할이나 직책을 담당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티읕 받침 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잘못된 시제의 사용이므로 있습니다로 고친다. 매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진행하고 있다. 해오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아리에서는 서양화. 지금 만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서양화 얘기하는 거니까 통일성이 어긋나죠. 그래서 삭제하는 게 맞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 그래서 전시회를 위해 동아리원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날려야 되잖아. 없는 거니까. 그죠? 전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 전시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 많은 준비했다.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지만을 넣으려면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대립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준비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많은 학생 방문 부탁해. 이거 좀 어색하잖아. 그래서 그렇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결해 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준비 많이 했어. 그렇기에 많은 학생이 왔으면 좋겠어. 이게 맞겠죠? 얘는 고치면 안 돼. 4번 골라주면 되겠죠? 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이거 요즘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우리 전장연이라고 해. 전국 장애인연합인가? 거기서 지금 장애인분들 그 이동권 보장 안 한다고 왜 지하철에서 시위해가지고 한참 뉴스에 좀 시끄럽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의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장애인 지하철 탑승에 대한 현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주제를 봐야 돼요. 그죠? 지하철 탑승과 관련된 내용. 지하철 이용의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점 중에 뭐가 있냐면 리프트가 위험하대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그러니까 방안이라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프트 위험해. 리프트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어. 엘리베이터가 부족해. 그럼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공급을 하도록 촉구한다.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니까 엘리베이터를 공급한다. 맞겠죠?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지? 모든 지하철역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한다. 리프트 위험하다니까? 장애인 콜택시. 지금 리프트랑 엘리베이터 얘기하는데 콜택시 얘기를 왜 하냐 이거지. 저상버스의 개발. 지금 지하철 얘기하는데 저상버스를 왜 얘기하냐 이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죠? 7번. 다음을 읽고 밑줄 친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실질 형태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는 게 있고 형식 형태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형태소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 지 꽤 됐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출제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데 나올 수도 있어서 하나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최근 기출 통계상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책에서도 많이 언급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형태소는 4가지로 구분이 돼요. 우선 자립을 할 수 있냐, 자립을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제가 홀로 설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가 있고 의존 형태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 그다음에 실질 형태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나눠보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주먹밥, 주먹 플러스 밥이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주먹도. 그다음에 밥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늘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얘도 실질. 얘는 그냥 하나짜리 실질. 첫사랑도 첫이라는 단어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얘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얘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 예쁘다 같은 경우에는 어간 어미 구조죠. 예쁘라는 이 어간에 다라는 어미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 둘 다 혼자 쓰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존적인 형태소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죠. 예쁘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잖아. 근데 얘는 굳이 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쁘고 예쁘니 예쁘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뜻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다는 예쁘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예쁘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잖아. 그죠?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문법적인 뜻만 해주는 어미인 거죠. 그래서 얘는 형태소인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랑 그냥 문법적인 어떤 그런 의미만 더해주는 형식 형태소가 만난 거예요. 얘네는 다 실질인데 얘는 실질 플러스 형식인 거지.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질 형태소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8번에 다음 중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정말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출제가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자음 조음표나 모음 사각도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풀려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외우는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참고서에서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하세요. 이 정도만. 그냥 우리는 이제 고득점을 원하는 반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세요. 이 선택지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거 나오면 다행이고 이거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집에 살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어만 한다고 하면은 이것만 하라고 하겠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역사도 해야 되지, 수학도 해야 되지, 과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뭐 이걸 외우라고 하진 못하겠어요, 솔직히 못하겠어요. 더 볼게요. 비읍과 쌍비읍은 좋은 위치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브 발음해보고 뿌 발음해보세요. 브, 뿌 어때요?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죠. 둘 다 입술이 닿았다 떨어지죠. 브, 뿌 둘 다 그래서 입술이 닿았다 떨어진다고 해서 입술 소리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좋은 위치 같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오, 쌍지읒은 된소리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쌍자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된소리라고 발음해요. 우리는 자음이 삼성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삼성체계라는 거는 울림소리는 포함이 안 되고 안울림소리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울림소리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시옷이나 히읗도 안울림소리인데 얘는 삼성이 아니니까 얘네가 삼성체계로 되어 있는 자음들이거든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기본 자음을 뭐라고 하냐면 예사소리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얘네보다 한 단계 세지면 거센 소리가 되는데 여기서 키읔, 티읕, 피읕, 치읓은 거센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가장 센 게 된 소리. 그래서 쌍자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시옷도 있는데 시옷 같은 경우에는 거센 소리가 없고 바로 쌍시옷이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니은, 이응, 리을, 미음 이렇게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4가지는 얘네는 이게 3단계가 없잖아, 아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된 소리가 맞죠, 그죠? 얘는 거센 소리, 이런 거를 예사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외는 원순 모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디님 잠깐 이쪽으로. 모음 사각도 한 번만 할게요. 이거 10개 자음을 우리 모음 사각도 이제 할 때 하는데 여기가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후설 모음이라고 해요. 이게 혀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모음을. 그래서 이를 발음했을 때 에 발음하면은 혀 끝이 아래 앞니 바로 뒤에 닿아요. 그래서 혀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아를 발음하면은 에 발음했을 때는 혀 끝이 바로 아래 앞니 바로 뒤에 닿는데 어아 하면은 이거보다는 혀 끝이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뒤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혀가 앞으로 나온다고 해서 전설, 혀가 뒤로 간다고 해서 후설 모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나누는데 고, 중, 저. 그래서 얘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에요. 그래서 얘로 한번 해볼게요. 아. 입은 점점 벌어지는데 혀는 점점 밑으로 깔려요. 그래서 혀가 가장 위에, 중간 단계 가장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누는 게 이거는 혀가 앞으로 나오느냐, 뒤로 빠지느냐. 혀가 높이 있냐, 중간에 있냐, 밑으로 깔리느냐에 따라서 다루는데 이제 또 얘랑 얘는 어떻게 나누냐면 입술의 모양으로 나눠요.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순 모음이라 그래요. 얘도 원순 모음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입술 순자거든요. 원은 이제 동그랗다는 뜻이잖아요. 얘네를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오 발음하면은 어때요?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지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원순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 외도 마찬가지죠. 위, 외 똑같이 동그랗게 모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 외는 원순 모음이죠. 예, 위, 외는 원순 모음이고, 그다음에 기역은 여기 예사소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9번부터 11번 시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나뭇잎 소리에도 가슴이 쿵쿵거린다. 나는 문을 연 모든 사람이 너일까 기대한다.
너는 빠르게 나에게로 오고 있다. 나는 가만히 있기보다 움직이는 태도를 택했다. 보시면 될 거고. 기억 같은 표현, 이거는 수사법 문제니까 또 이 부분 보면 될 거고. 11번 다음 시를 읽고 윗글과의 공통된 정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숨죽여 흐느끼며 너의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 난다는 거죠. 그 뭐에 대한 갈증이야?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갈증. 그리고 너를 기다리는 동안은 아까 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죠. 민주주의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내게 온다. 이 발자국 나뭇잎 때문에 가슴이 쿵쿵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9번에 1번은 맞는 거고.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이거 서리법이라고 했었죠. 아까 차수에서.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그러니까 안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즉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직접 움직이는 걸 택한 거죠.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어떻게 오고 있다? 어떻게 오고 있다? 천천히 오고 있는 너. 그죠?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빠르게 나에게로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고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는 정답 3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자, 이거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니, 기다리는 거랑 가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가는 거는 안 기다리는 거잖아. 근데 기다리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지. 상황적인 모순이죠. 이거 역설인 거예요. 이런 걸 골라주면 돼.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소리 없는 비명. 여러분, 비명이 어떻게 소리가 없어요. 모순이 되죠? 똑같이 모순되는 거니까 정답 1번 골라주면 돼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가? 가는데 어떻게 기다려? 그죠? 그러니까 간다는 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다린다는 거는 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모순되는 거고, 얘도 소리 없는 비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순진한 것은 마냥 귀여운 일은 아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날쌔게, 뭐뭐처럼, 이거는 직유법이고, 마치 황금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것도 직유법이죠. 그죠? 12번부터 14번 볼게요. 유자 소전.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단 잉어는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다. 그런 잉어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총수는 비단 잉어를 중요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자는 비단 잉어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다. 유자는 총수의 상사이다. 이런 부분 보면 되겠죠. 그죠? A 부분을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번 가에 대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부분을 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통 것은 아닐 놈은 그려 베터넨벤토라나 모레나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허구. 차에 코 풀고 싶어. 이거 차이코스키죠. 라나 메라나를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 곡인님께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춤봤구먼. 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이제 그 비단 잉어겠죠. 이 잉어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주면은 그 음악에 와서 춤을 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다 사투리죠. 그냥 사투리니까 약간 지방 언어지. 지방 언어니까 약간 향토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13번 부분에는 향토적인 표현, 이걸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2번에 비단잉어는 노래를 들으면 춤을 출 수 있다. 맞는 거죠?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깬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나간 듯이 서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이 들었던 갭이네요. 유자는 불어 딴청을 하였다. 일부러 딴청을 한 거예요.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총수가 유자의 잘못도 아닌데 유자한테 뭐 한 거야? 지금 고기가 죽었으니까 화풀이 한 거죠, 그죠? 화풀이를 했대요.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화풀이 하니까 유자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의 시집아 살라니께 여러 가지로다가 곶고도 쌓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 데다가 불을 쓰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드립다 쳐댔으니까 과로해서 몸살기도 있었을 거고 본래 받아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화풀이 하니까 비위가 상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그러니까 불어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왜? 이 사람이 이제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니까 비위가 상하니까. 그래서 불어 의문을 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14번 왜 그랬어? 왜 의문을 떨었어? 화풀이 했으니까 1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총수는 비단잉어를 중요시 했으니까 왜 고기가 다 죽었냐고 따졌겠지. 만약에 비단잉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든지 말든지, 그죠? 막 화냈잖아. 그건 이제 왜 죽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그 유자는 비단잉어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보면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었냐니까 과로해서 죽었다고, 물고기가 과로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물고기가 과로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물고기를 그 연못에 넣을 때 그 연못의 시멘트의 독성을 잘 우려낸 다음에 고기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 시멘트 독성을 다 풀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넣어서 그게 탈이 나서 고기가 죽었다는 거를 유자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맞는데 4번 총수가 상사라는 부분은 나오지 않죠. 4번 골라주면 돼요. 15, 16, 17번 홍계월전 계속 이제 풀고 있는 거죠. 그죠? 내용은 여러분 다 이제 아시니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홍계월전 고전 소설입니다. 그죠?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은 설명문에 어울리는 표현이죠. 이거 아닌 거고. 주로 과거형 시제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되겠죠. 3번 부모 간의 갈등. 보면 될 거고 1인칭 시점 이거는 고전소설은 무조건 3인칭 시점이라 그랬죠. 1번, 4번 날리고 2, 3번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러면 과거형 시제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따옴표가 없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서술자 말하는 부분이니까 따옴표 없는 부분 봐야 되겠죠. 따옴표 없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 과거형 시제네요. 그죠?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죠. 16번 A에 나타난 여공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 부분을 보면 되죠? 이 내용이 아니라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17번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면 되겠죠. 볼게요. 자, 기역은 보국이고 니은은 개월이에요. 이제 적어놓고 갑시다. 기역은 보국. 니은은 개월. 개월이죠. 이때 보국은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아뢰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그러면 보국이가 이제 화가 난 거야. 왜냐하면 개월이가
영춘이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얘가 얘한테 약간 분함을 느끼고 있어. 그죠? 분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볼게요. 그러면 자, 기억은 니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맞죠? 보국이가 개월이한테 분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개월이가 영춘이를 죽였대요. 근데 영춘이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개월이 전날은 대원수되어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는 소자가 개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월이 소자의 아내이오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이옵니까?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했어요. 자, 여기부터 중요하겠죠? 개월이 비록 너의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게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얘로서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씀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영춘은 너의 첩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인이고 정실 부인이고 영춘이는 첩인데 정실 부인이 첩을 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첩을 죽였다고 정실 부인은 또 화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첩을 죽여서 이제 화난 거니까 또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니은은 기억을 원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죠? 보국이가 개월이를 원망하는 거지 개월이가 보국이를 원망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하나겠느냐. 또한 개월이 잘못해 궁노와 궁비를 죽인다 해도 누가 개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마라.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개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또한 개월은 천자께서, 그러니까 천자는 황제를 얘기해요. 중국에서는 황제를 천자라고 불러요.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개월을 싫어한다면 너에게도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둘이 황제가 맺어준 인연이라는 거죠. 황제가 중매를 해서 맺어준 거니까 황제가 너한테 맺어준 여자니까 네가 개월이한테 잘못하면은 황제한테 미움을 사니까 너한테 해로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보국의 마음을 공감하면 위로하는 게 아니고 어찌 내 사랑하는 첩을 죽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영춘이는 까불다가 죽은 거고 얘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벼슬도 안 났으니까 너를 이렇게 부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얘는 황제가 맺어준 여자니까 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죠? 공감하고 위로해 주긴다기보다는 우쭈쭈 한다기보다는 그냥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 골라주면 되겠고 영춘의 죽음은 당연해. 왜 당연하다 그랬어? 영춘은 첩인데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누구를 탓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만하게 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라는 거고 의문문을 이용하여 개월의 위치를 환기시킨다. 의문문 이용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은 쭉 A 부분을 보면은 물음표가 3개가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개월이 잘못해서 궁궐에 있는 노비를 죽인다고 해도 누가 개월이를 책망을 할 수 있냐.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변치 말아라. 영춘이를 죽였다 하고 개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개월은 청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환기시켜주는 거죠. 다시 한번.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국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중매해준 여자니까 천자께서 중매. 황제가 맺어준 여자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것도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 비닐로 산 부분인데 결국에는 여기도 아까 2번을 골랐잖아요. 근데 부모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와 아버지가 갈등하는 건데 엄마 아빠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갈등인 거죠. 그 다음 이거 볼게요. 18, 19번 수필 부분이고요. 이거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일상의 경험, 교훈 이런 거 다 수필에 대한 설명 맞죠? 그다음에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유로운 형식. 이것도 수필 설명 맞죠? 글의 내용이나 표현으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 이것도 개성도 수필의 핵심은 맞죠? 근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근거를 뒷받침한다. 이거는 비문학적인 그 선택지죠. 근데 수필은 문학이기 때문에 뭐 근거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주장이나 이런 거에 어울리는 논설문 같은 거에 어울리는 표현이어서 얘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반대되는 단어 고르면 되겠죠? 내용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문맥만 잘 파악하면 돼요. 자,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닐우산인데 이 비닐우산은 어떤 거? 볼품없다. 그죠? 볼품없다. 그죠? 그런데 가난한 주머니. 주머니도 어떤 주머니래요? 가난하대죠. 그럼 얘도 가난하니까 볼품 없겠네. 그 다음에 디귿 부분 보면 되겠죠? 디귿 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 퇴근길에 들른 대포집에다 배우산을 놓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 우리의 대부분은 버스를 돌려 타고 그리로 뛰어갈 것이다. 그것은 물론 오래 손때 묻어 정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100원짜리라면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배우산은 어떤 우산? 고가,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배우산은 어떤 우산이야? 배우산은 비싼 우산이죠. 그러면 볼품없는 비닐우산이나 가난한 주머니하고는 배척되는 애겠지. 그러면 정답은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거는 2번 골라주면 돼요. 20번, 21번, 22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찾아야 돼서 비유를 이용한다. 비유 부분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예시,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치, 사실과 의견을 구분 없이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무조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과 의견은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정답과 상관없이 찾아드릴게요. 21번 충동구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 3, 4번 중에 잘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부터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쓰이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워지면 안 되니까 이거 먼저 풀게요. 자, 그럼 기억이 뭐냐 하면은 수법이죠. 수단과 방법의 줄임말이죠. 신경, 니은은 신경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아우르는 말 수법 맞고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라는 느낌 신경 쓴다고 하잖아. 그죠? 생각하는 게 신경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 방식 광고 방식은 광고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방법인데 이건 방석의 방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잘못된 거겠지. 적절하지 않은 거는 3번 골라주면 되고요. 리을은 효과잖아요. 그죠? 어떤 효과는 그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결과를 얘기하는 거 맞겠죠. 그죠? 약의 효과는 약을 먹는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보람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 맞아요. 21번 충동구매 부분만 우리가 보면 되겠네. 너무 편하게 문제 풀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슈퍼마켓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는 온갖 수법의 전시장과도 같다. 슈퍼마켓 주인은 상품을 진열하는 방법에서 가격을 매기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한다. 그들에게 가장 반가운 것은 소비자의 뭐다? 충동 구매다 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마치 보너스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걸 꼭 사야 돼 라고 외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목적에서 슈퍼마켓이 쓰는 고전적 수법 중 하나가 특가 세일, 하얀이 치약 5통 2만원과 같은 광고 문구다. 치약 한 통에 4,00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고 선전해도 되는데 왜 5통을 묶어서 파는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런 광고 방식이
치약 한 통을 사러 갔던 사람에게 4통을 충동구매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5통이나 사야 함으로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를 외치며 장바구니에 담아버린다. 바로 이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구체적인 예시. 그죠? 치약 5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시를 나타난 거고, 마케팅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전문가의 어떤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2번, 3번, 그리고 상황 비유까지 나타내고 있죠. 1번, 2번, 3번 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 4번 사실과 의견을 구분 없이 읽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충동구매에 대한 거 볼게요. 소비자가 신중하게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충동구매는? 아니겠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구매하는 게 충동구매라고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얘 아니고. 협상이란 말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슈퍼마켓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법? 이것도 아니죠. 이 충동구매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한대잖아. 상품을 어떻게 하면, 묶어서 팔면. 그러니까 한 통에 얼마가 아니라 5통에 얼마 이런 식으로 묶어서 팔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 구매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죠.